아, 예. 제가 만든 거니까, 예, 나중에 보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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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부터 이제, 아마, 이번 주에 아마 공지할 겁니다. 아마 학원에서. 과목별로 아마 다 나왔을 것 같으니까. 그거하고 체계도 있죠. 체계도에 조금 빠진 게 있거든요. 빠진 내용까지 다 넣어놨으니까. 기본서에서 안 봐야 될 거 있죠. 안 봐야 될 거 다 빼고,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 다 거기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실제로는 시험 칠 때 저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10월달까지 저걸로 하시면 충분하니까. 그 책 말고는 나중에 네, 보시고, 예, 한 200, 한 30페이지 정도 있을 거니까. 626페이지 넘어가시면 거기 박스 구분해 보면 리모델링 나옵니까? 자, 우리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우리 공동주택인데요. 공동주택이 지어진 지 한 20년, 30년 지나면 좀 노후가 됩니까? 그래서 이 이 주택의 자, 노후화를 억제하고 자, 기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 대수선하거나 자, 증축하는 행위를 자, 바로 리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의 노후 확대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자,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있죠? 먼저 1번에 보니까 대수선 나 있습니까? 그리고 2번 있고 오른쪽 위로 가면 3번 있습니까? 자, 2번, 3번은 묶어가지고요. 2번, 3번 두 개를 묶어가지고 증축형이라고 적어두세요. 자, 그러면 대수선형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자, 적어도 이 공동주택이 사용검사 받고 10년 정도만 경과되면 대수선형 리모델링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증축형 하기 위해서는 자, 적어도 이 주택이 사용검사 받고 15년 정도는 경과가 되지만 증축형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증축형 리모델링은 다시 세 가지로 엄밀하게 구분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자, 수평 증축형 리모델링이 있고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 있고요. 세대수 자, 증가형 리모델링 다시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대수형은 거기 보니까 가로 안에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증축형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사용검사 1 그리고 두 번째 줄을 가시면 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이라는 말 하려 했습니까? 15년. 그리고 밑으로 가시면 밑에 줄로 가셔야 돼요. 15년이란 숫자에서 바로 밑으로 가시면 가로 닫고 2라고 있습니까? 연수로 한다 옆에 가로 닫고 2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자, 사용 승인으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 주거 저용 면적 그리고 밑에 줄에 가시면 의라는 표현 나옵니까? 말한다 옆에 의 몇 퍼센트? 30% 동그라미 써주세요. 이내에서 증축한 행위인데 단 가로 안에 세대 주거 저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 있습니까? 85제곱미터 미만 미주거세요? 인교에는 몇 퍼센트? 40% 동그라미 써주세요. 이내에서 증축한 행위를 바로 수평증축형 리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가 지금 지어진 지 한 20년 정도 경과됐는데요. 이 아파트, 노후화된 아파트를 자, 억제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옆으로 더 늘린다는 거죠. 수평으로. 옆으로 이만큼 늘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수평으로 늘리게 되면요. 기존에 살고 있던 입주민들이 왜 옆으로 더 늘릴까요? 옆으로 늘리는 이유냐. 이 아파트가 좁다 보니까 조금 더 넓게 쓰고 싶어서 늘린다는 거죠. 그럼 옆으로 더 늘리게 되면 이때 전용 면적을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전용 면적을 최대 몇 퍼센트까지?
30%까지 수평을 정축할 수 있는데, 단 기존 아파트가 85제곱미터 미만 아파트인 경우는 수평 경축하는 게 전용 면적을 최대 얼마까지? 40%까지 정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85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는 몇 %까지만? 30% 할 수 있는 거고,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40%까지 수평을 정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 2번 가시면, 자, 세 번째 줄 먼저 보세요. 자,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한자는 안 있습니까? 자, 동그란 1번에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가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 층수가 15층 이상 있습니까? 15층 이상 밑줄 꺼주세요. 인 경우에는 위로 몇 개 층까지? 3층 동그라미 써주시고요. 자, 이번에 14층 이하 밑줄 꺼주세요. 인 경우에는 몇 개 층? 2개 층 동그라미 써주세요. 자, 두 번째로, 그럼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는요, 자, 위로 더 올린다는 거거든요. 위로. 그럼 기존에 이 아파트가 15년, 20년 지났는데, 자, 위로 더 올리는 것은 수직으로 증축한다는 거죠? 수직으로. 근데 이 아파트가 만일에 기존 아파트 층수가 15층 이상 아파트인 경우에는 수직으로 증축하는 층수가 몇 개 층까지? 3개 층까지 수직으로 증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가 14층 밑으로는 2개 층까지만 수직으로 증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파트가 만일에 기존 층수가 15층이었다면 수직으로 증축하는 리모델링은 위로 몇 개 층을 할 수 있습니까? 3개 층을 더 증축할 수 있죠. 그럼 새로 수직으로 증축해가지고 3개 층이 더 생겨나게 되면, 증축해서 새로 생겨나게 되면, 자, 이 새로 생겨나는 3개 층에는 기존 입주 후에 새로운 세대가 더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면 세대수가 더 증가되거든요. 그래서 3번에 2번 보시면, 자, 이에 따른 각 세대 증축 가능 면적 합산한 면적에 비해서 기존 세대수의 몇 %? 자, 기존 세대수의 15% 밑줄 거세요. 세대수 증가는 증가형 리모델링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하게 되면, 자,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 증가는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일에 15층에 살고 있던 기존 세대수가 100세대였다. 100세대였다면 새로 증가하는 3개층에는 몇 세대만 더 들어올 수 있을까요? 기존 세대수의 15%니까 총 15세대 이내로만 세대수가 증가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걸 바로 리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리모델링이라는 것은요, 절대 이거하고 구분해서 쓰셔야 돼요. 인테리어라고 하면 안 돼요.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인테리어는 그냥 건물 내부에 타일 바꾸고 도배 장판하는 것을 인테리어로 하는 거고, 그걸 리모델링 하면 안 돼요. 리모델링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인테리어는요. 자, 그러면 이제 627페이지 보시면 임대주택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임대주택 나와 있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나와 있고,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 있습니까? 그 다음에 건강 친환경 주택, 장수명 주택 있나요? 시간 진짜 있으면 읽어보세요. 시간 남아 돌면 읽어보시라고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이 파트. 자, 그럼 오늘 받은 매일 정리 문제 있죠? 자, 주택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지금 옳은 거 물어보고 있습니까? 자, 우리 주택법에서는 문제 유형이 이렇게 종합형으로 나온 유형이 있고, 종합형으로 나온 유형, 그리고 단독 문제 있죠? 단독 문제로 나온 유형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용어 파트에 물어볼 때. 자, 먼저 1번에 폭이 10m인 일반 도로입니다.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거 맞죠? 아까 일반 도로는 폭이 몇 미터? 20m 이상이 돼야지만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8도 20이라 했잖아요.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8m 이상이고 일반 도로는 20m 이상일 때만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1단의 구역으로서
공구별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이어야 되죠? 자, 3번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는 할 수 있고 없고 구분 소유는 할 수 없습니다. 잘 틀리겠네요, 이거. 자, 4번에 500세대인 국민주택 규모의 소형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되는 거 맞습니까? 아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입니다. 299세대까지만 할 수 있어요? 300세대 이상 못합니다. 자, 5번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되는 거 맞습니까? 우리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서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이런 데를 공공택지라고 부릅니다. 1번에 5번 답이죠? 자, 2번에 주택법상 용어 정의에 따를 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걸 모두 뭐라고 했어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거 모두 뭐라고 했다고요? 자, 29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자, 기억에 3층의 다가구 주택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거 맞습니까? 3층의 다가구 주택은 주택 맞죠? 자, 니은의 2층의 공간은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거 맞죠? 자, 티것의 4층의 다세대 주택은 주택이에요? 자, 리얼의 3층의 기숙사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미음의 7층의 오피스텔 주택에 해당하지 않죠? 리얼, 미음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까? 답이 4번이에요? 그래서 문제 의도를 잘 아셔야 돼. 주택에 해당하는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해당하지 않는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나중에 헷갈려요. 문제는 쉬운데 박스 문제가 나중에 체크를 잘못해가지고 답을 잘못 찾는 경우가 많다고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물어봤으니까 자, 우리 주로 준주택이 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준주택이. 그래서 우리 기숙사 오피스텔은 준주택입니까? 그리고 아까 공간은 주택부에서는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죠? 주택법 용어 문제 별로 안 어렵죠? 이 정도면. 자, 우리 주택법에서 자,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를 자, 사업주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그냥 편하게 시행자라고 개념 잡으세요. 시행자. 자, 그러면 책을 오른쪽 가시면 거기 629페이지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사업주체라는 표현 나있죠. 주택건설 밑에. 그 사업주체라는 개념은 편의상 그냥 우리가 시행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행자를 우리 주택법에서는 사업주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자는 자, 먼저 공공사업주체하고 민간사업주체 두 개로 나뉘는데 그러면 우리 공공 중에서는 누가 주택건설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냐면 국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자체 있나요? 이들도 사업주체가 될 수 있고 자, 그리고 우리 공공기관 중에서 주택건설 사업하는 공공기관 어딜 얘기하죠? LH공사? LH공사 같은 데 있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대구에 보면 지방공사 있습니까? 자, 이들을 공공사업주체라 표현 쓰고요. 그리고 민간 중에서는 자, 누구도 사업주체가 될 수 있냐면 자, 우리 건설업체 있죠? 건설업체. 이 건설업체들 나중에 주택건설 사업 시행하려면 국장에게 등록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들을 등록사업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등록하는 사업주체라서 다른 말로 등록사업자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리고 토지 소유자도 민간업소 사업주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많은 수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조합이라는 걸 결성하는데
주택 조합이 있거든요. 이들도 사업 주체가 될 수 있고, 자, 그리고 우리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있습니까? 이 고용자도 사업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업 주체 중에서 이 등록 사업자만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되는 요건은, 자, 주택을 연간 20호나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또는 대지를 1만 제곱미터 이상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국장에게 등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등록하는 사업주체를 해서 등록사업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 책에는 보니까 사업주체 밑에 보니까 박스 2번에 등록사업자라는 표현 나옵니까? 자, 등록 대상은 이들은 연간 단독주택은 몇 호?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입니다.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중조정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국장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들만이 국장에게 등록하고,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 주택조합이나 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국장에게 등록한다 안 한다. 다만 아래의 사업주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국장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들만 국장에게 등록한다고요? 그래서 이들을 등록하는 사업주체를 해서 등록사업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630페이지 넘기시면, 자, 우리 등록사업주체는요, 그러면 나중에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기준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되는데, 자, 박스에 보니까 1번에 자본금이 있습니까? 자,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 건설 사업에서 건축 분야 기술자가 1명 이상이어야 되고, 대지 분야에서 자, 토목 분야 기술자가 1명 이상이어야 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어떤 사무 장비를 갖출 수 있는 사무실을 어느 면적 이상을 확보해야지만 등록 사업자가 될 수 있다고요? 우리 주택 건설 사업 시행자는 아무나 등록하는 거 아닙니다. 등록 사업자는 그냥요, 어디 편하게 어디 생각하시면 되냐면, 대형 건설사 있죠? 우리 대형 건설사들은 지금 다 등록해놨어요? 국장에게 다 등록이 돼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가시면 양갈 5번에 등록 말소는 안 했습니까? 자, 국장은요, 등록사업자가 아래 표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나있습니까? 그러면 1번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있습니까? 만일에 이 사람들이, 대형 건설사들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게 되면 국장에게 등록했다가 등록 말소한다는 거죠. 등록 말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영업정지 명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3번 보시면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 잘못하여, 자,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에게 재산 손해를 입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대형 건설사 중에서 HDC 있습니까? 현대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 제가 영업정지 만들었다고 했죠? 우리 공중에 여러가지 위해를 끼쳤습니까? 이게 언제 그랬냐면 작년 3월쯤에 기억나시나요? 강주 학동이라고 해서 재개발 철거고요. 거기 철거하다가 도로 쪽으로 그대로 무너져가지고 신혼부부 지나가다가 거기 깔렸죠? 신혼부부 웨딩 사진 촬영하고 가다가 거기 신혼부부 사망했던 사고 기억나십니까? 한 1년쯤 됐는데 기억 안 나시나요?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돼가지고 도로 쪽으로 그대로 건물 쏟아진 거. 그 사고로 인해서 여러가지 인명피해 발생했었죠. 그래가지고 그 현대산업개발이 이번에 영업정지 만들었거든요. 8개월. 그래서 우리 법에는 공중 위에 끼치게 되면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 정해서 영업정지 명할 수 있다고 했죠. HDC에서 지금 바로 그 다음날 법원에 내가 가처분 신청했어요. 행정 집행정지 명령하라고 가처분 신청해가지고 지금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업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받아가지고 2심 판결 나기 전까지는 영업 계속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열어줬어요. HDC가 아마 대형 로펌들이 많은가 봐요.
돈이 많으니까 대형 로펌들 동행해가지고 가처분 신청해가지고 그 영업정지 1심 판결 이후에 해달라고 그렇게 결론이 났더라고요 지금. 아이파크 아파트 안 살 겁니까? 별로 안 선호합니까? 자, 그래서 올해 이거 조금 봐두세요. 시사적인 거와 좀 관련돼 있습니까? 현재 시사적인 거와 좀 관련돼 있죠. 자, 그러면 632페이지 넘어가시면 거기 공동사업주체라는 표현 나있습니까? 공동사업주체. 자, 그러면 우리 민간 중에서 자, 토지 소유자들은 사업주체는 될 수 있지만 본인이 단독으로 시행을 할 능력은 있을까요? 떨어질까요? 단독으로 시행할 능력은 별로 없겠죠? 자, 주택조합도 좀 이따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 이 사업주체 파트에서 주택조합이 우리 시험에 제일 잘 나오거든요. 주택조합. 근데 주택조합도 자기들이 단독으로 시행할 능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독으로 시행할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주택조합은 자, 위에 있는 등록사업자와 자, 공동으로 사업 시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재량이고요. 다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 있습니까? 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위에 있는 등록사업자와 자, 공동으로 사업 시행해야 되는 것은 의무입니다. 자, 그래서 양갈로 2번에 있습니까? 자, 토지 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 건설 사업 등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 시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 시행할 수도 있다고 나있습니까? 1번, 2번 묶어버리세요. 그럼 양갈로 1번에 있는 토지 소유자나 양갈로 2번에 있는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 시행해야 되는 것은 의무입니까? 재량입니까? 재량이라고 적어주세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재량이 있는 거죠. 단 양갈로 3번 가시면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나 했습니까? 그 양갈로 3번 옆에다가 의무 적어두세요. 적어두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사업주체 중에서 우리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사업주체는 주택조합 있죠? 주택조합은요, 우리 시험에서 지금까지 거의 안 빠지고 매년마다 나오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작년에 한 번 딱 쉬었어요. 주택조합.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다가 주택조합 작년에 쉬었다고요? 주택조합 올해 거의 출제빈도 나옵니다. 100%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현재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조합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지역주택조합이 있고요. 두 번째로 직장주택조합, 세 번째로 리모델링 주택조합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자, 그러면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은요. 현재 이 조합원들을 위한 주택을 건설할 땅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조합이고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새로운 주택을 짓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주택입니까? 기존 주택이에요? 기존 주택을 건물의 노후화 억제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하거나 증축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조합이라고요? 그래서 이거 개념부터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 2개 조합은 주택을 새로운 신규 주택을 건설하거나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조합이고 자, 밑에 거는 신규 주택입니까? 기존 주택입니까? 기존에 있는 주택입니다. 있는 주택을 자, 대수선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조합이라고요. 자, 그러면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사업계획 시행받아서 주택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다음의 조합을 말하는데 거기 지역, 직장, 리모델링 나있습니까? 자,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은요. 자, 아래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총 우리나라는 9개의 권역으로 나뉘었는데 서울, 인천, 경기 있습니까? 여기가 하나의 권역이고, 자, 대전, 충남, 세종 있습니까? 그 다음에 충북 있죠? 자, 그 다음에 충북, 강주하고 전남 있습니까? 그리고 전라북도 있습니까? 그리고 대구하고 경북 있죠? 자, 내가 대구에 살더라도 경산에 있는 지역주택지역 가입할 수 있어요? 내가 경산 살아도 대구에 있는 지역주택지역 할 수 있다고요?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놨거든요. 그 다음에 부울경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강원도, 제주도 있죠? 그래서 총 9개 권역의 주민이 주택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이고, 자,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 있습니까? 근로자가 주택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잘 없는데, 옛날에 보면 사택 있습니까? 사택 같은 거 건설할 때, 주로 직장주택조합 많이 만들었다고요? 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자, 설립한 조합입니다. 자, 그럼 책을 조금 뒤로 넘겨가셔가지고요. 제가 요약집에는 제가 지금 해드린 순서대로 해놨는데, 우리 기본서에는 좀 순서가 그러니까 한 6장 넘기시면 644페이지 있습니까? 644페이지 넘기시면 조합원의 자격이 있습니까? 자, 그럼 이 세계주택조합에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자, 누가 조합원이 되냐면요. 자, 먼저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까? 자,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하는데,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지위 상속받는 자는 아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최초의 조합원 되려면 좀 이따가 보게 되는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근데 만일에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사망해가지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반드시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까?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의 자격 요건 안 갖춰도 돼요? 상속받는 자는? 자,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자, 누가 될 수 있냐면, 자, 기억에 무주택자 밑줄 그어주세요. 이거나, 라는 말은 표현 또는이죠. 무주택자이거나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 있습니까?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 소유한 자 밑줄 그어주세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주택조합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로서, 자, 다음에 해당해야 되는데, 자, 박스 1번 보시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라는 거죠. 그리고 2번 보시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한 명에 한정하여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라는 거죠. 그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장려요건은 누가 조합원이 될 수 있냐면 결국은 세대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세대주는, 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자, 또는 전용 면적이 얼마이야? 자, 85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인 자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택조합은요,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하는 거 아니에요? 34평이나 5평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역주택조합은. 자, 그러면 우리 직장주택조합은 다시 두 개로 나뉘는데, 자, 국민주택을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조합과 건설된 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두 개로 나뉘는데, 자, 그러면 밑에 가시면, 자, 동그라미 2번에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있습니까? 자, 기억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 기한일까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로서, 자, 다음에 해당할 것,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 신고의 경우는 무주택자에 한한다 했습니까? 자, 공급받기 동그라미 쓰시고요. 직장주택조합 밑줄 꺼주세요. 자,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 설립할 때는 시장수 승량에게 인가받지 않고 신고하면 되거든요. 설립신고. 그럼 신고하는 이 직장주택조합,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자, 무주택 세대주에 한한다 했습니까? 자, 그러면 건설 목적의 직장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하고 똑같은데, 자, 다만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요, 자,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세대주면 되는데, 이 세대주는 어떤 세대주면 되냐면 오직 무주택 세대주인 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은 나중에 조합원이 되려면 주택 없는 소유자만 된다고요?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만 되지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자여야 되고요. 자, 동그라미 3번 가시면 오른쪽에요.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자, 아래에 해당하는 자여야 되는데, 자, 박스에 1번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있습니까? 자,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 복리시설의 소유자 있습니까? 자, 그러면 1번, 2번 보시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자, 소유자면 되는데, 자, 이 소유자가 공동주택 소유자이거나 자, 복리시설의 소유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고요. 자, 그러면 만일에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에 자, 소유자가 이 아파트를요 임대를 줬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조합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임차인은 X라고 적어주세요. 자, 공동주택이나 복리시설의 소유자만이 조합원이 되지 임차인은 조합원 안 됩니다. 새들은 사는 사람들은 조합원이 될 수 없어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자, 그럼 우리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주로 누가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까? 세대주나 아니면 소유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밑에 가시면 4번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나 질병치료, 결혼, 유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하게 되면 원래는 조합원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조합원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시장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책을 앞으로 살짝 가셔가지고 643페이지 보시면요. 자, 그러면 이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조합원 수를요, 얼마만큼의 조합원 숫자를 모집해야 되냐면, 자, 밑에 보시면 그 양갈래분의 조합원의 수 있습니까?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 나 있습니까? 그러면 어느 주택조합을 얘기할까요? 자,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은 이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조합원 숫자를요, 앞으로 건설 예정 세대수 있습니까? 건설 예정 세대수에 자,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 숫자는 최소 20명 이상의 조합원 숫자는 구성해야 됩니다. 자,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은 소합 설립인가 받는 날부터 사용건설 받는 날까지 계속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1번 보시면 건설 예정 세대수의 몇 퍼센트? 50% 이상의 조합원을 구성할 건 있습니까? 다만 조합원 숫자는 최소 20명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왜 이만큼 조합원 숫자를 구성할 필요가 없을까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왜 이만큼의 조합원 숫자를 구성할 필요가 없냐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뭔가 새로 건설할 예정입니까? 건설하진 않아요. 새롭게 건설하진 않죠. 그냥 기존 주택이라고.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만큼의 조합원 모집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좀 이따 보게 되겠지만 나중에 조합 설립인가 받으려면 설립 결의서를 첨부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립 결의에 동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되는 거고 설립 결의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은 조합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구분되어 있습니까? 자, 그럼 책을
약간 앞으로 가시면 638페이지에 자, 박스 3번에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 모집이 나와 있습니까? 638페이지 밑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조합원 숫자를요, 건설 예정세수의 50% 이상의 조합원 모집하려고 조합원요, 최초에 조합원 모집할 때는요, 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합원 모집 신고해야 돼요. 모집 신고하고 이때는 자,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 모집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공개 모집했는데 자, 조합원이 나중에 중간에 탈퇴할 수도 있습니까? 그리고 만일에 공개 모집했는데 이 공개 모집한 조합원의 숫자가 건설 예정세수의 50%가 안 되면 조합원을 재모집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합원을 재모집할 때는요, 따로 모집 신고 안 해도 돼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때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 모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갈 1번 가시면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이 설립인가 받기 위해서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 있죠? 앞으로 조합원 모집할 때부터 이제 이 숫자를 모집할 때부터요, 해당 주택 건설 대지에 자, 50% 이상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권한을 확보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거기 신고한다는 거죠? 조합원 모집 신고해야 돼요? 자, 신고 동그라미 써보세요. 하고 어떤 방법으로? 공개 모집 밑줄 꺼주세요. 방법으로 조합원 모집해야 됩니다. 자, 근데 오른쪽 위로 가시면 충원 재모집 있습니까? 자, 공개 모집 이후에 조합원의 사망이나 자격상실, 탈퇴 등으로 인한 결혼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한다는 거죠? 충원하거나 재모집하는 경우는 신고하고 안 하고, 모집 신고 안 한다는 거예요? 신고하지 아니하고 어떤 방법? 선착순 동그라미 쳐주세요. 재모집 밑줄 꺼두시고 선착순 밑줄 꺼두세요. 동그라미 쳐주세요. 방법으로 조합원 모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최초 조합원 설립인가 밖에 해서 모집할 때는 자, 이 조합이요, 해당 대지에 대해서 5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최초 모집할 때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되겠죠? 모집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 모집했는데 이 공개 모집에 참여했던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자격상실, 탈퇴 등으로 인한 결혼을 추구하거나 자, 건설 예정수의 50% 미달돼서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할 때는 모집 신고해야 할까요? 안 할까요? 아까 했으니까 모집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 모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개정된 내용이거든요. 예전에는 사실은 조합원 모집할 때부터 땅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할 필요 없었어요. 근데 이게 좀 개정시켰다고? 개정된 내용이라고요? 올해 개정된 건 아니고 그 혹시 주간반 중에 지역주택조합 가입해 보신 분 있습니까?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뭔지 아세요? 지역주택조합. 가입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입하지 마세요. 지역주택조합 가입하지 마시라고. 가입하면 골치 아픕니다. 그 수성에 보면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냐면요, 범어내거리 있죠? 범어내거리에서 수성구청 쪽에 오다 보면 거기 코너 쪽에 보면 범어 W 보신 적 있나요? 범어내거리에서 우리 지금 시주로 올라면 수성구청 쪽으로 쭉 와야 되잖아요? 거기 오다 보면 코너에 보면 범어내거리 코너에 보면 범어 W라고 있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범어 W? 거기가 지역주택조합이에요. 거기가 지역주택조합이라고. 그 큰 대로변에 있습니다. 범어내거리. 수성에 또 지금 지역주택조합 하나 또 만들고 있어요. 지역주택조합 하나 또 만들고 있다고. 수성시장이었나 거기가? 수성시장 인근이 있네. 그 지역주택조합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그 우리 지역주택조합은요, 그 가장 장점이 뭐냐 하면 조합원 분양가가 좀 싸다는 거거든요. 저렴하다는 게 제일 장점이에요. 일반 우리 수성구에서 일반 민간 건설사들이 분양한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싸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게 제일 큰 장점이에요. 내세우는 건.
자, 다만 우리가 지역주택 조합은요. 자, 건설할 당시에 조합원들을 모집할 당시에 자, 조합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합니까? 확보 안 하고 사업합니까? 확보 안 한 상태에서 땅이 없어 일단. 땅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 거라고요? 땅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땅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합을 나중에 추진이 구성하거든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조합원들을 위한 아파트 건설하려고 하는 땅 있죠? 이 대지에 대해서 지금 소유권이 없다 보니까 이 대지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란 말은 뭐냐면 이 땅에 대해서 지상권이나 전세권, 임차권 있습니까? 임대차 이런 계약을 일단 체결한 상태에서 소유권 확보하지 않더라도 50% 이상 확보하게 되면 이때는 조합 모집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 조항이 없었거든요. 이 조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합원 모집할 당시부터 50% 이상을 확보해야지만 조합 모집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들이 그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땅이 있죠. 땅에 대한 소유권 확보나 사용권 확보하기 위해서 지주들을 찾아가서 그 땅을 우리한테 좀 넘겨달라 하면 지주들이 순순하게 넘겨줄까요? 땅에 대한 소유권을 안 넘겨줍니다. 지주들이 나중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이런 데가 제시하는 가격보다 더 많이 달라고 해요? 많이. 제시하는 가격보다 더 많이 달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 추진위원회에서 나중에 원래 땅을 매입하려고 했던 예산을 짜놨겠죠. 예산을 딱 해놨을 텐데 그 매입 비용보다 더 올라가겠죠. 그 매입 비용이 올라가는 것을 누구한테 전가시킬까요? 조합원들한테 추가 분담금 내세요 해. 추가 분담금 내세요 한다고요? 제초 조합원 가입하게 되면 계약금 내거든요. 계약금. 통상적으로 1인당 한 3천만원에서 4천만 내요. 그 돈 받아가지고 계약금 받아가지고 이 나중에 추진위원회가 땅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땅 사러 갔는데 자기들이 예상했던 땅 매입 비용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조합원들에게 원래 예상했던 비용보다 더 많이 올라가니까 추가적으로 더 분담금 내셔야 한다고요? 분담금. 그 나중에 실제로 입주하면요. 지역주택자면 제가 아까 장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분양가 싸다 했잖아. 분양가가. 지금 수성 범어내거래에 있는 범어W 있죠? 범어W는요. 조합원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더 비싸요? 조합원가가 일반 분양가를 뛰어넘었다고. 더 비싸다고.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이 내세우는 장점이 없어졌죠? 없다고. 그래서 지금 거기 소송 붙어 있다고. 조합원들하고 조합장하고 막 소송 붙어 있다고요? 예. 대표적으로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가 그 아파트거든요. 범W. 대구에서 지역 뉴스 이런 데 나오고 이랬는데 못 보셨습니까? 거기가 좀 문제가 되는 아파트입니다. 뭐 대구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도 있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대구에도 여러 군데가 지역주택자 몇 개 있습니다. 주간반 중에 지역주택자 임직원분은 안 계시죠? 안 계시죠? 제가 지금 욕하는 게 되는 거니까 지역주택자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책을 앞으로 가시면 633페이지에 자, 박스 1번에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나와 있습니까? 자, 그럼 이런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조합원 숫자를 이만큼 이제 모집하게 되면요. 이제 지역이나 직장 우리 주택조합들은요.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조합 설립인가는 누구한테 받느냐면 시장이나 자, 군수, 자, 구청장에게 설립인가 받는데 자, 그러면 우리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기 위해서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기 위해서는 자, 밑에 가시면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인가받아야 됩니다. 자, 설립인가를 한 경우 자, 다음의 사항을 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인가 신청할 때 이걸 같이 첨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밑에 보시면 자, 박스에 자,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은 그 박스에 5번 있습니까? 토지 사용 권한 또는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과 비율을 이걸 첨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인가받으려면 시장구축주택자에게 인가받으려면 이걸 첨부해줘야 된다고요? 그럼 지역이나 직장주택자비 설립 인가받기 위해서 첨부를 할 때는 자 사용권은이나 땅에 대한 소유권이 있습니까? 이걸 얼마나 확보했는지를 이걸 첨부해줘야 됩니다. 자 다만 634페이지 넘기시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공급받기 동그라미 직장주택자 밑줄 그으세요.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구축청에게 인가받습니까? 신고하면 됩니까? 신고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역이나 건설 목적의 직장주택자업은요 나중에 시장구축청에게 설립 인가받으려면 자 대지에 대한 자 사용권은 자 80% 이상가요? 이 대지에 대한 자 소유권 15% 이상을 확보해서 관할 시장구축청에게 설립 인가 받을 때 이걸 첨부해주면요 나중에 시장구축청에 인가를 해주거든요. 그럼 인가한 내용을 지자체 공부에다가 고시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걸 확보해가지고 지역이나 직장주택자업은 건설 목적의 직장주택자업은 시장구축청에게 인가받으면 되는데 자 다만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하는 직장주택자업은요 나중에 이거 확보해가지고 시장구축청에게 인가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신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가시면 양갈로 이번에 지역 직장주택자업의 설립인가 요건 나와 있습니까? 자 동그라미 이번에 토지사용 성능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지역이나 직장주택자업이 설립 인가받으려면 신청서에 아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서 자 대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축청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첨부할 때 제출 안 해주면 나중에 인가 안 해줍니다. 자 밑에 가시면 박스에 1번에 6번하고 7번 있습니까? 자 6번 가시면 해당 주택 건설 대지 있죠? 자 대지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있습니까? 자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밑줄 그어두세요. 대지의 80% 이상의 사용권은 밑줄 그어두시고 자 7번에 주택 건설 대지에 대해서 몇 퍼센트 이상의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 밑줄 그어두세요. 이 두 가지 사용권원이나 소유권 확보했다는 서류를 첨부를 안 해주면요 시장구축청장이 인가 안 해준다고요? 이걸 첨부해야지만 시장구축청장이 인가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 가시면 양갈로 3번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요건 나와 있습니까?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받기 위해서 인가 신청자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대지를 관할하는 소재지 시장구축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보시면 자 크기 동그라미 2번 있습니까? 2번 다음에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있습니까? 자 기억에 주택단지 전체 있습니까? 단지 전체를 다 리모델링 하고자 할 때는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상의 결의와 각 동의 구분 소유자 가반수 결의를 첨부해줘야 되고 자 만일에 이번에 동만 한 개 동만 리모델링 하고자 할 때는 그 동의 소유자 있습니까? 3분의 4의 결의서 첨부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설립인가 받기 위해서는요. 자 우리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자 대지에 대한 사용 권한이나 소유권 확보했다는 서류는 제출할까요? 안 할까요? 이 서류는 왜 제출 안 해야 돼?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받기 위해서는 나중에 시장구축청장에게 사용 권한이나 소유권 확보했다는 서류를 왜 이거 첨부 안 해야 될까요? 기존 주택 소유자들한테 소유권이 어떻게 돼 있으니까? 이미 있으니까 대지 사용권이나 소유권 확보했다는 서류 첨부할 필요 없어요? 이미 자기 땅이거든요. 근데 지역이나 직장주택자는 자기 땅이에요? 남의 땅이에요? 남의 땅에 주택 짓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땅이 아니라 남의 땅에 대한 사용권이나 소유권 확보했다는 서류를 첨부해줘야 되는 거고 리모델링 주택자는 자기 땅이에요? 자기 땅에 있는 주택을 그냥 노후화 억제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리모델링 하는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대지 사용권이나 소유권 확보할 필요 없이 설립 결의 있죠. 이 결의서를 첨부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결의서를 첨부해줄 때 자 만일에 단지 전체를 다 리모델링 하고자 할 때는
각 동에 소유자의 가반수 있습니까? 가반수 결의와 그리고 단지 전체 있습니까? 단지 전체 소유자의 자 3분의 2 이상 결의수를 첨부해주면 되는 거고, 자 만일에 단지 전체 의견이 다 안 모아지면 한 개 동만 리모델링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한 개 동만 리모델링 하고 할 때는 해당되는 그 동이 있습니까? 그 동에 소유자의 자 3분의 2 이상의 결의만 첨부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은요 단지 전체를 하든 한 개 동을 하든 결국은 소유자 얼마 이상의 동의만 하면 돼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단지 전체를 하든 한 개 동을 하든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하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 설립결수를 첨부해가지고 인가 신청하게 되면 시장수 우선경 인가해주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인가받은 후에 아까 3분의 2는 동의하고 3분의 1은 동의 안 할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동의 안 한 사람들 있죠? 이 동의 안 한 사람들에서는 나중에 시장수 우선에게 인가받고 나서 조합이 어떻게 했냐면 당신 아까 예전에 설립 동의할 때 동의 안 하셨죠?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던 주택이나 땅에 대한 소유권 우리한테 팔고 나가라고 매도 청구할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나중에 설립에 관한 설립 요건에 보면 아까 지역이나 직장주택지역과 다르게 사용 건원이나 소유권 확보했다는 서류를 거기 제출하라는 말이 없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왜 설립인가 신청할 때 이거 제출할 필요가 없는지 이해되셨습니까? 기존 자기주택이거든. 땅도 자기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권이나 소유권 확보했다는 서류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동그라미 2번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까요? 동의 안 한 것으로 볼까요? 나중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결이 있죠? 설립결에 동의하고 나서 이 주택 팔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주택을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주택을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자동적으로 간주합니다. 자 그리고 4번 가시면 자 리모델링 허가 신청하기 위해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고 나 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조합의 설립인가 받은 후에요. 아까 조합 설립 결의에 동의 안 한 사람이 있죠? 설립 결의에 동의 안 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 이거 얼마든지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른쪽 가시면 637페이지예요. 양갈로 6번에 주택의 우선 공급이 있습니까?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은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 직자 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해서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고 신고하고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에서는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고 나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왜 주택조합 아까 가입하지 말라 했냐면 우리 주택조합은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도시개발조합이나 정비사업조합과 다르게 주택조합은 등기를 안 해요. 그럼 등기를 안 한다는 말은 주택조합은 자체적으로 권리 능력이 있다 없다? 권리 능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주택조합은 등기 안 합니다. 등기 안 하는 조합이에요. 그래서 주택조합 자체로는 아무런 권리 능력이 없다고요. 권리 능력이. 그래서 우리 주택조합들은요. 등기를 안 하다 보니까 도시개발조합이나 정비사업조합과 다르게 정관이라는 것을 작성하지 않고 자치적인 규약이라는 걸 작성해요. 규약. 자, 그래서 양가로 7번 가시면 자, 조합원은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해서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고 나있습니까? 탈퇴한 조합원은요. 자, 체명된 조합원 포함해서 조합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부당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 주택조합 가입하려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요. 우리 주택조합은 정관이 아니라 규약 작성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합 사무실 찾아가서
상담하다 보면 그 규약 줘요? 규약이라는 거 준다고. A4지 이렇게 해가지고 규약이라는 거 해가지고 준다고요? 그 규약에 보면요. 나중에 부담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환급해 줄 건지 다 명시해 놨습니다. 포인트 한 5 정도로 글자 포인트 5 정도로 해가지고 깨알 같은 거 실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조합 가입하려고 찾아가면 규약 내용 꼼꼼하게 봅니까? 꼼꼼하게 안 보죠? 꼼꼼하게 안 본다고. 그래서 나중에 조합 가입했다가 나중에 중간에 탈퇴하죠? 그러면 나중에 조합 사무실에서 부담한 비용 환급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건 규약으로 정하고 있다고. 규약으로. 근데 규약에 보면 부담한 비용 중에서 어떤 비용은 다 제하고 드립니다 한다고. 그런 거 다 명시해놨어요? 규약에다가. 나중에 규약을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부담한 비용 100%는 환급 안 해줍니다. 비용에서 한 20-30%는 떼요. 떼고 환급 해준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책을 어디로 넘기시면 되냐면 저기 646페이지 보시면 거기 양갈로 4번 있습니까? 양갈로 4번. 거기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 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은요. 시장구청장에게 조합 설립인가 받는 날로부터 자 2년 이내에 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 주택법에서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비로소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 지역주택이나 직장주택조합도 조합 설립인가 받고 나서 이들에게 조합 설립인가 받고 나서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그럼 사업계획 승인 딱 떨어져야지만 공사에 착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지에 대해서 소유권 95% 이상을 확보해야지만 사업계획 승인을 내줘요. 그러면 아까 우리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하려면 대지에 대해서 몇 퍼센트? 50%. 모집은 할 때. 조합 모집할 당시에는 대지에 대한 5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해야지만 조합 모집할 수 있고. 자,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은 시장구청장에게 설립인가 받으려면 사용권은 80% 이상가. 소유권 15% 이상 확보해야지만 설립인가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공사 착수하려면 소유권에 대해서 몇 퍼센트? 95% 이상 확보해야지만 공사 착수할 수 있다고요? 이 과정에 땅에 대한 사용권이나 소유권을 확보해야지만 다음 절차로 간다는 거거든요. 다음 절차로 갈 수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은. 그래서 땅을 확보하는 과정에 기존보다 자기들이 예상했던 비용보다 더 많이 올라가겠죠? 올라가는 매입 비용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돈을 내라고 하냐고. 조합원들한테 계속 추가적으로 돈 내라고 그래요. 계속 돈 내라고 한다고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지역주택조합은 자기 땅이 아니라 남의 땅에 아파트 짓는 거다 보니까 그 땅에 대한 사용권이나 소유권 확보해야 되는 게 관건이거든요.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은.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 주택법에서 잘 나온 내용들이고요. 오늘 매일 정리 문제 자 3번 보시면요. 자, 주택법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보고 있습니까?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한다는 거죠? 28일 때 나왔던 문제인데 자, 1번에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받으는 자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사용 권한과 대지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권 확보해야 됩니까? 지역 직장은? 이거 확보해야 되죠? 설립인가 받기 위해서는. 자, 이번에 탈퇴한 조합원은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부담한 비용의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자, 3번에 주택조합은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 50% 이상의 조합원을 구성하되 조합원 숫자는 최소 20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3번 답이죠? 자, 4번에 지역주택조합은
그 구성원 위에서 건설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는 거 맞죠? 자, 5번에 조합원의 공개 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 자격상실 탈퇴 등으로 인한 결혼 총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 신고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어떤 방법?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 모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책에 651페이지 있습니까? 주택 상한사채 나 있습니까? 자, 주택 상한사채요. 작년하고 재작년 연속 나왔어요. 주택 상한사채. 그래서 올해는 주택 상한사채 나올 가치가 없거든요. 작년하고 재작년 연속 나왔다고. 자, 그래서 주택 상한사채는 5월달 있습니까? 요약직 가정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약직 가정 때 9주 나오거든요. 그때 주택 상한사채 한번 보도록 하고 지금 건너뛸게요. 올해 아마 이 파트 안 나올 거예요. 연속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654페이지 가시면 입주자 저축 형세 있습니까? 입주자 저축 먼저 아세요? 청약통장 얘기해요. 청약통장, 입주자 저축. 많이 알고 계시는 청약통장 있죠? 입주자 저축 증서 우리가 좀 뒤에 있다가 한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청약통장 얘기한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 안 보셔도 돼요. 그리고 656페이지 보면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있습니까? 이건 아예 안 보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 됐고 잠시 쉬었다가 657페이지에 사업계획성이 있습니까? 이 파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